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안에 개신교로 알려진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루터교, 개혁파, 장로교, 청교도, 감리교, 침례교, 위그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개신교 그룹인 위그노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서도 위그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약 60km 떨어진 조용한 마을 프렌치옥은 이 프랑스 개신교 그룹의 위그노의 삶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오늘은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능력을 간직하며 조용히 아프리카 땅에서 영적 유산을 남겼던 위그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16세기 중반 장 깔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신교 공동체는 가톨릭 수호국을 자처하는 프랑스 왕정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피에 결혼식 성 바돌로메오 대학살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가 전체 프랑스 인구의 10%에 달했습니다. 개신교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현대 프랑스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 연합은 개신교 신도를 4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400만 명의 프랑스 무슬림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여전히 프랑스는 가톨릭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16세기 중반 가톨릭 왕정은 점차 성장하는 개신교들, 특히 개신교로 개종한 귀족 세력들의 힘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있었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왕의 여동생이었던 마그리트 드 발루아와 개신교 지도자였던 앙리 드 나바르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위그노 귀족 3,000명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학살은 전국으로 번지며 10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1만 명의 위그노들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학살되었습니다. 많은 위그노들은 이때 박해를 피해서 여러 유럽 국가, 주로 영국과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적극적으로 위그노들의 영국 이주를 돕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위그노들은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지속합니다. 세월이 지나 피해 결혼식의 희생자였던 앙리 드 나바르는 앙리 4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1598년 반포된 낭트 칙령에 의해서 위그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활동과 공직의 기회도 허락되었습니다. 1610년 가톨릭 광신도에게 앙리 4세가 암살되면서 다시 위그노에게 새로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1685년 태양왕으로 알려져 있는 루이 14세가 하나의 왕, 하나의 믿음이라는 구호 아래 절대 왕권과 종교 통합을 시도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위그노들의 예배는 금지되었고 가톨릭으로 개종이 강요되면서 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위그노가 박해를 피해 이주했습니다. 네덜란드로 5만에서 7만 명, 영국으로 4만에서 5만 명, 독일로 4만 명, 스위스로 2만 명 등 위그노들은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 위그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위그노의 이동이 프랑스 문화와 경제를 급격하게 쇠퇴하게 만든 반면 영국의 산업혁명, 독일의 제조업 부흥, 스위스의 시계 산업의 부흥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계 문화와 경제에 이바지한 공헌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남부 아프리카를 개척하며 이주할 이주민들을 찾고 있었는데 종교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던 위그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위그노들은 낭트 칙령이 폐지된 2년 후인 1688년, 1689년에 남부 아프리카로 이주합니다. 1729년까지 279명의 위그노들이 케이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케이프 시민정부는 위그노들에게 코끼리가 많은 골짜기에 정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지역 땅은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자 등 맹수들이 출몰이 잦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프랑스에 두고 온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경작된 땅은 후에 남아공 와인 산업의 중심인 프렌치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이프 지역의 이주민들은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자유정착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전직 선원이거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주해온 위구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와인 제조 기술자, 목수, 철 가공업자, 마차 제작 기술자, 가죽 수공업자, 선생님, 의사, 치과 의사 등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1692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자유정착민이 856명, 위구노들은 193명, 당시 인구의 23%에 해당되었습니다. 초기 백인 정착민 사회 안에 위구노의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 남부 아프리카의 농업과 경제 성장은 위구노들의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구노들이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기 전에 정치적 권력은 왕족과 귀족에, 지적 권력은 오직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성경이 라틴어만이 아닌 독일어와 프랑스어, 자국으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대중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한 새로운 지식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교회 전통과 사제의 중재가 아닌 예수님께 순복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개톨릭과 위구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개톨릭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인 사제가 있는 반면 위구노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누구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위구노의 삶에 직접적으로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조한 위구노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읽으려는 열심이 많았으며 그것은 인적 자본의 확충으로 연결되어 당시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칼뱅의 교훈대로 위구노들은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천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 강조되었기에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구노의 영성은 이제 갓나나위와 같은 아프리카노의 신앙과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초 남부 아프리카 선교사인 윌리엄 앤더슨은 총각으로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는 위구노 후손이었던 요한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은 50년 가까이 아프리카 땅을 섬겼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앤드류 머리의 어머니도 위구노 후손이었습니다. 1852년 당시 케이프 정착민 후손 중 목회자의 숫자가 26명이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위구노 후손들이었습니다. 위구노 의사였던 기드원 르갈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의 일기장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의 하루를 시작하고 너의 일과를 마친 저녁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1년을 보내라. 의사 기드원은 매일매일의 아침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날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의 평생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 마리아 제닌 드 브레는 자신의 자녀들과 여동생의 자녀들이 출생할 때마다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모두 똑같은 식구로 마무리했습니다. 오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 거룩한 보호자, 당신의 축복의 손길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소서. 그들의 삶을 마칠 때 당신의 은혜의 왕국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안에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